안녕하세요.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입니다. 자, 2020년 10월 8일 목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남 도심의 날씨는 보니까요. 어제보다 조금 기온이 조금 올라가서 지금 5시 대 시간인데 12도 정도로 조금 어제보다 덜 쌀쌀합니다. 다시 평년대로 비슷한 상태로 기온이 올라가서 주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건강 유의하십시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4가지 키워드를 가져왔습니다. 자, 미국이 온라인 쇼핑이 2분기 데이터를 보니까 45% 급증하고 카드 사용률도 올라갔다. 자, 두 번째, 오늘부터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허용이 시작됩니다. 자, 세 번째, CJ대한통운이 5년 전에 인수한 중국의 CJ 로킨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미국 중앙은행 파월 의장이 현 상황을 일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자, 오늘 상황 한번 좀 4가지 정리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자, 미국의 온라인 쇼핑 45%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가 미국의 유통 생태계의 판도를 많이 바꿔버렸네요. 자, 여러분들 미국은 우리나라 땅의 100배라고 그랬고 인구가 3억 3천에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은 나라이지만은 이 상황에서 보면은 온라인 전자상 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거리두기라든가 외출을 좀 자제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매장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100년 전통을 이었던 JCPenney 같은 경우도 거의 파산 직전에 가다가 부동산 회사가 인수해서 매수 합격된 사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은 카드 결제 증가율이 전년 동기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올해 1월, 3월은요, 전년 대비 한 20% 증가하다가 4월 달에는 거의 이제 카드 결제가 많아졌네요. 100%, 5월에서 9월까지는 한 80, 90%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2분기 전자상 거래 매출 데이터를 보니까요. 전년 대비 44.5% 늘어나서 전체 미국 소매 판매액의 16%를 전자상 거래가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주요 원인을 보니까 우리나라하고도 전 세계는 똑같네요. 집콕 쪽이라고 집안에 콕 박혀갖고 주문을 하고 집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정용 인테리어 업체, 여러분들 유명한 홈디포 매출이 2배 이상 성장했고요. 또 스포츠용품 회사 딕스 스포츠가 전년 동기 3배 이상 매출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집에서 생활이 늘어나고 유동인구가 줄어든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 상태가 옷을 구매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가방, 구입, 배낭, 핸드백 같은 구매력은 떨어지고요. 오히려 중고거래 시세가 증가하는 추세로 지금 변했다는 상황입니다. 자, 상권 분석 업체 플레이서가 집계한 데이터 한번 좀 가져왔습니다. 자, 7월에서 9월까지, 9월 둘째 주까지 미국 내 유동인구는 14% 감소했고요. 또 의류업체 달 프로렌 2분기도 34%가 감소했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식주에서 특히 이제 먹는 음식 같은 경우는 계속 먹고 생존하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집 앞에 갖다 주는 후레쉬 배송이나 HMR 가정한 편식이 늘어나고 오히려 우리가 생활하는 옷을 입는 의에 관한 거는 많이 좀 줄어들고 자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히려 또 주택에 관해서는 우리나라도 재택근무, 홈콕, 방콕 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이제 외부에 나갔다가 아침 저녁에 만나는 이 가족 구성원들이 한 집안에 몰려 있다 보니까 생활에 불편함이 있고 공간이 좁아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주택에 관련된 부분 좀 더 넓은 집을 선호한다든가 아니면 가구를 좀 선호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의류업체 있지 않습니까? 의류업체가 아니라 가구업체 같은 게 한샘이라든가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는요, 매출 규모가 전년 대비 한 10에서 20%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샘 같은 경우도 매출 규모가 지금 호조를 띄워갖고 몇 년 전에 2조 올라갔다 주춤했는데 다시 2조 원대를 좀 돌파한다는 예상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중산층 청소년 대상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요, 8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조사 결과 중산층입니다. 1인당 평균 지출액이 한 2,150달러로 9% 감소했고요. 최고치인 2006년 14년 전보다는
29% 감소할 정도로 미국의 온라인 쇼핑의 의존도 높아졌지만은 연령층에 따라서 그다음 집에 따라서 관련 상품의 명암이 명확히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부터요.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허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기업인 특별입국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음성이면 2주 격리가 면제됩니다. 거의 7개월 만에 한국과 일본의 경제 교류가 재개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입출국 공항에서 물론 판정을 해서 음성 확인이 돼야 되고, 이에 따라서 전용차로 거주지와 근무지만 왕복하게끔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인 특별 입국 절차를 10월 8일 오늘부터 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이제 비즈니스 트랙이라고 하는데, 특별 입국 절차를 통해서 일본에 방문하기를 원하는 기업인들은요, 일본 초청 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활동 계약서 등을 주한 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사항을 보니까 과거에 지금은 10여 년 전부터는 3개월 동안 무비자로 가서 생활했는데, 요즘 옛날에 대사관이나 영사관 가서 사전 비자를 발급받은 그 생각이 좀 나네요. 자, 출발 72시간 이내 진단검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음성 확인서도 또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자, 여행자 보험 등 일본 체류 시 적용되는 민간의료 보험 가입도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 입국 후에는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서 음성인지 확인해야 되고, 이후 위치 추적이 되는 스마트폰 앱 등으로 14일간 건강을 좀 체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대중교통 이용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전용 차량으로 거주지 또는 근무처만 왕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비즈니스 상황이니까 또 그렇죠. 그래서 몇 달 전에도 우리나라가 해외 갔을 때 비즈니스맨들 할 때 보면 이 상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격리 면제와 별개로 이거는 단기 비즈니스지만 장기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요, 레지던스 트랙이라는 명칭으로 적용돼서 비즈니스 트랙 이용자와 같은 방역 절차를 입국이 가능하고, 입국 후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트랙이 이용 가능한 일본 체류 자격은요, 단기 출장자, 장기 체류 자격 대상자로는 경영관리, 기업 내 전근,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간호, 고도 전문직, 기능 실습, 특정 기업, 특정 활동 등에 관련된 사람이고요. 외교 공무 등을 추진하는 이 대상자에 대해서 비즈니스 트랙하고 장기 체류 이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신 것이 이걸로 봅니다.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계속 지금 당분간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장 안에 관광 목적의 어떤 방문은 좀 힘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4분기도 지금 명확한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 상황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유학생, 교육 및 의료 관계자,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계자 등은요, 중장기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 입국은 허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중국, 아랍에미레이트, 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의해서 5번째로 기업인 특별 입국 절차를 제도한 국가가 일본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과거에 제가 1980년대 후반에 해외로 다니면서도 일본에 가서 공부할 때도 지금 다녀봤을 때, 당시에는 진짜 외국에 가는 게 상당히 힘들어갖고, 사전에 외국 갈 때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사전 비자를 발급받았고요. 또 해외 여행을 갔다 오면 우리나라 국내에서 출입국 신고를 했던 시절이 생각나네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간소화되고 많이 편리해졌는데, 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국제 간의 이동, 비즈니스도 그렇지만은 이제 해외 여행도 당분간은 이 힘든 상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 상황이 과거에 이제 옛날 상태로 복귀되는 느낌을 받지만은, 이 상황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전 세계가 마비 상태가 오기 때문에 서서히 풀릴 걸로 예상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내년에는 이제 올해는 비행기 못 타봤지만 내년에는 비행기 타기를 저도 간절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CJ 대한통운 중국의 CJ 로킨 매각을 추진 중에 있다. 자, CJ 대한통운이요, 중국의 냉동냉장 분류 계열사인 CJ 로킨, 옛날에 이제 명칭은요, 룽칭 분류라는 명칭으로 CJ 대한통운이 2015년에 국민연금과 공동으로 인수해서요, 중국의 물류기업 룽칭 분류를 갖다가 당시 71.4% 지분을 인수해서 4,550억 원을 투자해서 인수했습니다. 자, CJ 로킨 매각을 위해서 현지 물류기업과 글로벌 사모펀드 등과 이건 접촉 중이라고 합니다. 자, CJ 로킨은요,
중국 전역의 48개 거점과 30만 평 이상 규모의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1,500여 개 도시를 잇는 운송망을 갖춘 대형 물류기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현지 투자 회사에 의하면요, CJ 로킨의 기업 가치는 한 10억 달러, 1조 2천억 원 정도의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내에서는 펩시와 페레로 그룹 등 식품 기업과 제약사인 노바티스 등 우량 고객을 좀 보유하고 있어 갖고요. 한 400대 이상의 냉장 냉동 운송 차량, 약 8만 평 규모의 냉장 물류 창고를 보유해서 콜드체인 부분의 경쟁력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소식 가져왔습니다. 자, 미국의 중앙은행의 의장 파월 의장이 경고를 메시지를 한번 좀 인터뷰에서 제시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의장이요, 10월 6일에 추가 어떤 인터뷰에서요, 추가 부양책이 없었다면 미국 경제는 지금 현 상황보다 더 침체했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미국 경제는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어느 정도 좀 회복은 되는 것 같다가 다시 지금 주춤하는데요. 이 상황이 완전히 위기 상황에서 지금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지난 3월에 초대형 부양책으로 2조 2천억 달러를 갖다 정부 재정 지원을 투입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만약에 그 당시에 없었다면은 지금은 더 극심한 불황이 닥쳐왔을 거라고 예상하고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에 결합해서 노동시장이 좀 회복세를 보였지만은 그러니까 당시 이제 3월하고 4월이죠. 2,200만 명이 실직했고, 이 실직 상태가 지금은 뭐 회복됐다 그래도 반수 이상, 한 1,100만 명 이상이 아직까지도 일자리를 잃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추가 지원이 없으면은 경기가 지금 추락할 수 있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어서 5월, 6월이 지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상반기 지나면 하반기 희망 국면으로 좀 반전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은 최근에 아직까지도 희미한 상태로 지금 반전 기미, 뭐 U자나 V자 곡선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미국 경제와 소비는 불투명하지만은 불확실한 상태가 당분간은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상태가 내년까지는 뭐 조금 올해가 나쁘니까 내년 좋아지겠지만은 이 상태가 좀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네 가지 한번 포인트 다시 마지막에 정리하면요. 미국의 온라인이 폭증해서 카드 결제는 늘어났지만은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의 오프라인 상태도 안 좋고 해서 유일하게 뭐 아마존이나 전자상거래는 이제 급증하지만은 대다수의 기업들이 힘든 상태다. 자, 두 번째, 오늘부터 이제 한국과 일본이 기업인 교류가 시작돼서 물론 이제 제한 조건이 있지만은 일단은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은 이동할 수가 있다. 자, 세 번째, 5년 전에 CJ가 인수한 CJ 로킨이 이제 지금 상황에서 매각이 되고 있다. 뭐 이 매각 상황은 자금이 없어서 매각할지 아니면은 그 중국 내에 어떤 전 네트워크라는 사업 영역에서 여러 가지 이제 포트폴리오를 정책하다 보니까 일단은 기업 상황에서는 거기에 어떤 전망이나 희망이 없어서 매각, 여러 가지 경영의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한번 좀 주시해서 보면은 글로벌 기업은 항상 M&A 할 때 하고 매각할 때 이 상황이 있는데요. 돈이 많을 때는 M&A를 하고요. 또 자금력이 힘들 때는 좋은 곳까지 매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변수가 있으니까 한번 좀 상황을 주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미국의 재정지원금을 쏟아부어도 경기 회복과 고용 창출은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 뭐 의장이 말했기 때문에 앞으로 4분기도 그렇게 호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4분기에 호재가 없으니까 2021년까지 지속되지만은 아마 내년에는 올해가 너무 나빴기 때문에 기저현상으로 올해보다는 좀 좋아질 것 같지만은 내년까지 주요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과 저도 한번 시장을 30년 봐보니까 내년까지는 주춤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요 마지막까지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이 코너를 들어서 감사하면서 저는 이제 올해 8월부터 시작돼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한테 어제 최신 자료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들어서 감사드리면서 아직까지 구독을 안 누르신 분은 구독을 쿡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은 10월 9일 한국이 이제 한글날이네요. 그래서 내일은 아침 새벽 방송보다도 오전 방송에 시간이 될 때 정보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감사드립니다.